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은 추석이 지나고, 좀 일이 몰려드는 9월 23일입니다. 예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사실관계, 실제로 저희가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는,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사망을 하셨고, 현재 이 사건은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상가주택이 있었습니다. 상가주택이 있었고, 빌라가 있었습니다. 따님은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했고, 아들은 미혼인 상태로 현재 무직이었습니다. 무직. 미혼입니다. 나이는 좀 상당히 있었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월 500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으로 이제 아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 이 재산은 아버님 거였는데 가족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각자 지분대로 등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척, 어머니 친척인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는 한때 금문 보석상을 해서 잘 나가는 딸이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되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상가주택에 있는 방 하나를 주면서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서서히 연세가 드시니까 치매가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머니는 이쪽 뇌에 폐 쪽에 암이 있었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결국 치매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딸은 없죠. 출가를 했습니다. 아들하고 이 집에는 어머니 그리고 조카가 살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조카는 유언공증을 받습니다. 50%를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조카가 조카죠. 조카가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25%씩 딸과 아들이 갖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1차, 2차 유언 공증을 합니다. 여기는 전부 100% 조카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도 유언 공증과 관련된 거고, 이 어머니 부동산에 3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근저당이 일어납니다. 은행에서, 시중 대형은행에서 근저당을 3번을 걸쳐서 하면서 7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거에 의하면 이 7억 5천의 돈은 거의 다 조카한테 갑니다. 물론 일부는 이 아들한테도 간 것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직접 조카한테 가기도 하고 아들을 거쳐서 조카한테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따님이 남편분하고 오셔가지고 이 유언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근저당권 말소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하죠?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은행 있죠. 유류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두 명이니까 상속인이 2분의 1 때문에 상속분이 2분의 1 때문에 유류분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과 유용 공증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 4분의 1 받는다 하더라도 근저당을 안고 삽니다. 근저당을 인수하게 되겠죠. 이 지분에 대해서 4분의 1입니다. 7억 5천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액의 부담을 지고 있는 부동산을 받은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과 유용 공증을 말소해서 원래대로 어머니 명의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씩 가져가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구체적 상속 기여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2분의 1이 아니고 이걸 더 증가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 소송은 1심만 끝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서로 통상적으로는 이 근저당이 무효다. 그리고 유용 공증도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효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유류분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를 주의적 청구라고 부르고, 요게 안 됐을 때 요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걸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류분을 빼고, 근저당 말소와 유용 공증 무효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이 상태에 유언이 일어나고 여기서 또 유언이 일어나고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근저당 실제로 이 각각의 시점에서 이 어머니가 이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사망했고 남은 것은 진료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 진료 기록을 갖고 은행의 직원이 법무사와 함께 설정한 어머니의 자피를 받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 뒤집어진다. 그리고 변호사의 입회하에 증인 2명 있고 이렇게 작성된 유용 공정증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으로 진료 기록에 대해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감정을 신청하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이 각각의 상태에 이 문서가 작성됐을 때 당시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이거를 작성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었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정 신청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용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인지 능력이 정상이었느냐? 또는 비정상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답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어느 정신과 의사도 확답을 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보면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당연히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답은 어떻게 나왔느냐? 아시겠지만
각각의 경우에 다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다. 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상속인이 더구나 매월 500만원, 500만원의 월세 수익이 있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500만원의 월세 수익이 있는데 7억 5천을 받아서 이거를 조카 딸에게 줬다. 쉽지 않겠죠. 더구나 부동산을 전부 다 자녀도 아닌 조카에게 줬다.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유형공증이 무효이므로 조카 딸의 등기를 말소하라.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도 말소하라.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2심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자필을 했고 공증인 변호사와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유형공증을 적법하게 했고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어머니와 돌아가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진료기록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출한다. 이번에는 동영상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보면 상당히 쉽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재판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0과 100이 있으면 100대빵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보통 45 내지 55 또는 30 내지 70 이렇게 보통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30의 유리한 증거를 갖고 있는 소송 당사자는 이거를 부각할 것이고 70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이거를 부각시키겠죠. 그리고 이 70과 30은 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51이 될 수도 되고 이것이 4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45인데 증거 수집이라든가 주장을 잘해서 51이 되면 당연히 이쪽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피상속인이 치매인 경우, 주로 이 치매는 MMS라는 간의 치매 진단 검사를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 GDS도 있습니다. 요거는 치매 검사고 인지능력 검사인데 요런 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만 갖고 판사님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진료 기록이라든가 증거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치매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무효로 할 가능성이 없을까? 치매 있는 경우는 제일 먼저 무효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분이겠죠. 물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무효를 주장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갔죠. 무효를 주장한다 그래서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무효가 인정될지 또는 유효로 가게 될지는 좀 틀립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저희는 이제 사건을 보면 이거는 무효가 되겠다. 이거는 무효는 주장을 해볼직하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가 또는 아버님이 치매 상태인 경우에 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하거나 또 이용 공증을 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거액을 다른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무효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무효를 먼저 하시고 예비적으로 유효분을 주장하시되, 무효의 가능성은 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심 재판이 최근에 끝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2심에 판결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좀 다른 주제로 판결이 나오는 대로, 또는 아니면 판결이 당분간 안 나오면 다른 예전에 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상당히 늦었고, 지금 시계를 보니까 9시 40분입니다.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아마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천명을 하면 전화번호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셔가지고 전화하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